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이딴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시의원들의 보조금 부당 사용과 이해충돌 의혹 등이 다른 시의원들을 통해 제기됐음에도 윤리특위 가동 움직임은 아직도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청렴체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는 건의위의 발표에도 자정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식품산업을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해 생산을 첨단화하고 관광산업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 AI 융합지능형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익산시의회가 올해 의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추진 등 현안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정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 여러 의원들의 이딴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의 지난해 청렴체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도 윤리특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한경봉 의원이 A의원의 교육비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해 11월. 의원 역량교육비를 해당 의원의 동의도 없이 사용하고 A의원이 활동하는 단체의 보조금 문제를 조목조목 거론했습니다. 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교육비와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며 특정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보조금 지출에 수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 총 1,08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비 의원은 배우자의 사무실 주소가 군산시로부터 수십 건의 계약을 따낸 조경업체 사무실 주소와 같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관리도 땅 투기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비 의원 측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해충돌 요소가 짙은 상임위 소속이고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산시의회는 윤리특위 개최는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김경식 군산시의회 윤리위원장은 첫 문제가 불거진 지 2달이 가까워오지만 의장단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군산시의 감사를 요구하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군산시 의회가 불거진 문제나 이렇게 의원과 관련한 불거진 문제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리특위가 상설기구로 바뀌었는데도 재구시를 못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옵니다. 의원에 대한 의혹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문제는 사실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윤리위원회를 좀 열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도 듣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그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군산시의원 일탈. 청렴체감도 꼴찌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라북도가 국가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을 총선 공약에 반영해달라며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과 기후에너지 투자공사 설립, 후백제 역사공원 조성, 해양치유 지구 지정, 은퇴자 이주 정착 복합단지 개발 등도 총선 공약 사업으로 제안됐습니다. 각 정당은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지역별로 추린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익산과 군산 등 도내 전통시장 8곳이 현대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남부시장과 군산 신영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8곳에 대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전체 사업비 37억 원이 투입돼 연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익산역 주변의 주차 수용 능력이 1,000대를 넘겼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준공된 공영 주차타워와
동부주차장, 서부주차장, 송악주차장 등 익산역에서 10분 이내에 있는 주차 공간은 모두 7곳입니다. 이들 주차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1,095대입니다. 이 가운데 익산시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타워와 역골 주차장, 송악 주차장은 철도 승차권이 있으면 24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익산시의 한 면지역 주민자치위원 내정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집행부를 내정했다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조례상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지만 10,000명 이하의 읍면동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2명 모집 중 52명이 지원한 상황에서 신규 위원 13명과 기존 위원 9명이 선정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모한 주민들은 지원자가 정원을 넘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기존 위원들의 연임이 다수 이루어졌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감사 요청과 1인 시위에 이어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합격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합격자는 9,368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 256명, 익산 61명이 탈락했고 군산은 탈락자가 없습니다.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발표됩니다. 익산시가 식품산업 첨단화를 추진합니다.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AI 융합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등 3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조업 기반의 식품산업에서 AI와 관광 등을 결합한 식품산업으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김은석 기자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있는 익산시. 시는 식품 산업의 첨단 기술을 융합해 3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선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가 구축됩니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연구시설 부지에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식품문화 산업 핵심 공간과 입주기업 지원 공간 등 2개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식품문화 산업 핵심 공간에는 미래식당 체험관, K푸드 문화관 등이, 입주기업 지원 공간에는 식품 판매관, 공유주방, 푸드스튜디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식품 제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품 관광까지로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시는 전남 나주시와 광주광역시와 함께 AI 융합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에도 나섭니다. AI 융합지능형 농업생태계란 농업인구의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해소를 위해 농업 무인화 자율 작업이 가능한 생태계를 말합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제조 위주의 식품산업단지라면 견학, 전시, 체험 등 식품 후 6차 산업화를 위한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이 사업에서 익산시는 농기계 원격 자율 작업, 나주시는 노지농업 자동화 기술, 광주시는 지능형 농업 관제 네트워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는 전북 농업기술원 내에서 자율 농기계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확보된 데이터는 나주시의 농지에서 자율 농기계를 활용할 때 사용됩니다. 모든 데이터들은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AI를 적용해서 농업을 디지털화시키고 그리고 아울러 최종적으로는 농기계가 이제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자율 주행하면서 자율 작업까지 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바탕으로 또한 시는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지원에도 나섭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식품 제조 공정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식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효율적인 식품 제조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식품산업 세계를 추진하는 익산시. 식품산업 육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민주당 익산갑 예비 후보들이 표박 공략에 분주합니다. 성기청 예비 후보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낙연 신당 창당은 호남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이자 정북 발전을 가로막아온 윤석열 독재 정권과 손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상진 예비 후보는 지난 6일 모현동 선거사무소를 열고
호남 3대 도시에서 밀려난 익산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웅 예비후보도 같은 날 원광대 학생회관에서 의정 보고회를 갖고 새만금 예산 복원과 원도심 지원 예산 확보, 장전마을 환경 문제 해결 등 지난 4년간 이뤄낸 의정 활동 성과를 알렸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국회의원이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산시 의회가 청렴도 4등급을 받고 부패 경험률은 시의회 75곳 중 2위로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렴은 경쟁력이자 시민의 권리라며 경쟁력을 잃어 도태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산시와 시의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청탁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공직자를 영구히 퇴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매매값이 새해부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군산의 아파트 매매값은 한 주 전보다 0.03%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마이너스 0.01%를 기점으로 12주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수 문의가 뜸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매매값이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9대 익산시 의회가 앞으로 6개월 후면 전반기를 마무리 짓는 가운데 올해 의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해 시민 행복 지수를 높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추진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시정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청룡의 해를 맞아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민생경제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현장 대화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과의 희망찬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불안한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역도약 개발판을 마련하도록 의회 본연의 기능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추진과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구축,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 등 각종 현안 사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시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이 같은 주요 현안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올해도 집행부 감시와 견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04일간 회의가 열렸고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 250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이 72건을 차지했고 5분 발언 67건, 시정질문 10건이 진행됐습니다. 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64건을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올해부터 하반기 정례회가 열리는 오는 11월에 진행하게 되면서 집행부의 당해연도 업무를 해를 넘기지 않고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이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면 전반기를 마무리 짓게 되는 제9대 익산시의회. 역할과 본분에 충실한 의회로 시민 대의기관의 참 모습을 실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에서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하루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도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빈도는 39차례 발생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서부권과 중부권에서 발생이 잦았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겨울철 중국에서 불어오는 북서계절풍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206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32%가 늘었습니다. 위반 품목을 보면 돼지고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김치와 콩, 쌀,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호남 고속도로 익산 나들목 톨게이트 앞에서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여 분 만에 진화했으며 운전자는 빠져나와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열차 승차권 사전 예매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설 명절 열차 승차권 사전 예매를 오늘부터 11일까지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전화 접수를 통해 1인당 1회 6매씩 최대 12매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 예매 대상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운행하는 KTX와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입니다. SRT 운영사 SR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교육단체들이 서거석 도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교조 전북지부 등 12개 단체는 8일 선명을 내고 거짓말로 도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사람은 자격이 없다며 이기재 교수의 위증 자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만큼 서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에게 위증을 사주한 주범이 누군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완주 3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입건된 부동산 법인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서류와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탁의 아파트 소유권을 넘긴 것을 숨긴 채 세입자들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도내 권역별 광역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2018년까지 전주 상림동에 들어서는 시설은 하루에 전주와 김제, 완주, 임실에 생활쓰레기 550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 2027년까지 남원시 대산면에 들어서는 시설은 하루에 남원과 순창에 생활쓰레기 100톤을 처리합니다. 내년에 무주군 적산면에 들어서는 시설은 무주와 진안의 생활쓰레기를 하루에 45톤 정도 처리합니다. 이들 시설에는 국비 등 4,64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급여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 자녀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자녀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0세반은 바우처 54만 원을, 1세반은 47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신고 시 아동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결식우려 아동급식 단가를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 만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올해 예산 약 15억 원을 책정해 1,600여 명의 아동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신청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이며 온라인 및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 지휘자와 함께하는 키움 으뜸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이명근 지휘자의 교향악단 1, 2기와 주광영 지휘자의 합창단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2012년부터 2017년에 태어난 어린이로 교향악단 기수별 15명과 합창단 20명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5일 9시부터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는 1월 20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어린이 만화 영화 몬스터하우스2 인비저블 피닉스를 상영합니다. 이번 영화는 티켓 링크를 통해 1인당 최대 4매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월 18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시민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으로 진행되며 8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기타 공연 관련 문의사항은 군산시립교향악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